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용차는 대략적인 그런 배달 수수료가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나요?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뭐 롯데 한진 기준으로는 그럼 약간 권태기 같은 게 오면서 이제 좀 다른 데로 좀 알아볼까 해서 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제 제가 그만두기 직전에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제가 쿠팡 플렉스로 연습을 했었어요.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의 물량을 갖고 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의 구역이 되나 대충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게 대충 한진이나 롯데 구역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구역이 좁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퀵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집에 막 복수들이 이제 그런 게 좀 많은 거고. 굳이 용차로 선택한 이유는 따로 없으세요? 그럼 퀵폴을 하셨으니까 퀵폴로 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긴 했는데 퀵풀은 주말에도 거의 나와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평일날 쉬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말에 쉬는 걸 좀 더 우선시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저는 빨간 날은 쉬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용차로 가면은 매번 갈 때마다 구역이 바뀌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갈 때마다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으셨어요? 어차피 한두 달은 고생할 거 하고 그냥 저는 그냥 내려놓고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용차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은 걸리죠. 얼마나 걸리세요? 적응하는 기간이? 한두 달은 적응은 해야죠. 그렇게 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뚝딱 적응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한두 달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보이시면은 또 딴 데로 가야 되네요? 적응이 이제 되려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운 좋게도 최근에 용차를 했던 두 군데에서는 제가 6개월 이상을 있었어요. 오래 굉장히 있었네요?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한 곳에서 6개월? 한 대리점에서 6개월하고 조금 더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있는 경우가 드무나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장기 용차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신에 뭐 1년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대리점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할 때 뭐 장기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계약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사람이 굴실 때까지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기한 정해지지 않고 이제 사람 채워지면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했던 이제 CJ 지입 생활 그만두자마자 처음 간 대리점에서는 원래는 처음에 한 달짜리로 갔었는데 예기치 않게 그때 부상자가 좀 생겨서 어떻게 6개월 을 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한 곳에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6개월 하고 아파트 한 지역에서 딱 2달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지역 전에서 딱 6개월 조금 더 했고 지금도 한 달 반 정도 해가는 중이고요. 지금은 청담동 다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청담동은 원래 저는 했던 원래 했던 데니까 여기는 적응이 뭐 금방 되셨겠어요. 적응이라고 할 것도 없었겠는데? 원래 자기가 했던 구역 받으면 되게 좋긴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자기 했던 데면은 굳이 뭐 용차라는 생각은 안 들 정도죠. 용차는 대략적인 그런 배달 수수료가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나요? 수수료라기보다는 계산서 발행 안 하고 대충 이제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할 때는 또 발행을 해주는 건가요? 원할 때는 이제 부가세 별도로 해서 발행을 하죠. 원하지 않으면은 발행 안 하고 그냥 금액 그대로. 그렇죠. 보통은 뭐 롯데 한진 기준으로는 1,500원인데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세가 오를 수도 있고. 평균적인 시세는 한 1,500원 정도? 그렇죠. 1,500원 전후로 하고 이제 뭐 장기로 가는 경우에는 뭐 협의에 따라서 뭐 단가를 조금 내려서 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장기로 딱 기간 정해서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뭐 그냥 기사들만큼 800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500원이라는 게 부가세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고 해서 1,500원. 보통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 그럼 뭐 거의 2배인데 하나 배달하면은 다른 택배 한 2개 배달하는 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에 한 200개씩만 해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용차 하시는 분들은 또 용차만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보면은. 저도 용차를 하다 보니까 지입기사 대리점 광고는 사실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 올렸나 그냥 보는 정도기만 하지. 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아니, 그냥 한 곳에서 오래 하면은 구역도 적응되고 배달도 더 빨라질 건데, 굳이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 아무리 단가가 높아도. 이 생각을 했는데, 단가 맛을 한번 보고 적응하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또 그렇게 들어보면은. 용차 기사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마트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그냥 스스로 구직을 했고요. 카페, 어떤 카페 이용하시죠? 네이버 카페 아마 제일 많이 보시기는 할 거예요. 택배마트 종사자인가? 아마 택배 하시는 분은 거의 아시지 않을까요? 택배 기사 모집 그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용차라고 이렇게 광고가 뜬다는 말씀이시죠? 용차 광고는 이제 보통 대리점 용차 광고도 가끔 올라오고 용차 사장님이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 용차 사장님이라는 게 대리점과 용차 기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회사도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도 지금 한 4번째 용차 오더를 하는 건데 2번은 제가 구해서 한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용차 회사 통해서 한 거고 아, 그렇게 들어가면 뭐 수수료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용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따로 조금 일정 비율은 빠지죠. 10% 안쪽으로. 아, 내가 한 금액의 10%. 아니, 안쪽으로 10% 이내로 빠지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용차 기사들 수수료를 주려면 이제 지입 기사들보다 수수료가 세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의 담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장님도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 비용이나 이제 기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세금 계산서도 끊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드는 게 있나 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이 직접 뵙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해당 날짜가 되면 결제를 딱딱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아, 저도 그러니까 믿고 했었죠.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럼 결제를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렇죠. 본인이 직접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 대리점장과의 결제를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네요. 그것도. 근데 10% 미만. 저 같은 경우는 8%였어요. 아마 용차 회사마다 조금씩 수수료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돈을 내고 안전하게 월급을 받는 게 우선시 되느냐, 아니면 그 돈도 아깝다, 그냥 내가 일한 거 내가 다 받고 싶다 이러면은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일을 찾아야겠네요. 그런 건 있죠. 개인이 하면 일이 오다가 끊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차 회사 하면은 계속 연결을 해주시고 그 오더 받고 그 오더 끝나면 뭐 내가 일주일에서 한 달 쉬고 싶다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해도 되고 일단 뭐 쉬는 거 없이 이어서 할 것 같으면 뭐 어디 어느 지역 나왔는데 뭐 하실래요? 뭐 그렇게 오다 주시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출근하고 그 대리점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세요? 본인 직접 구직을 하는 걸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걸 추천을 하시는지. 용차 수수료를 온전히 다 받고 싶다면 개인이 구직하는 걸 추천은 하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 위험 부담이라는 건 생각을 하신다면은 용차 회사를 통해서 오더를 그냥 꾸준히 받는 걸 전 추천하고요.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도 처음에는 일단은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서 용차를 좀 해보다가 좀 어느 정도의 그런 네트워크가 생기면은 그때 돼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용차 기사로 한 거의 1년. 1년 한 4개월. 1년 4개월. 아직 이제 용차로는 이제 초보, 용차로 초보라고 해야 되나요? 용차 중에서는 초보인데. 아니, 택배 18년 했는데 뭐 초보야.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장점은 일단 뭐니 해도 개수 대비 같은 4,000개, 5,000개를 했을 때 개수 대비 지입기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수익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구역을 적응하면 이제 조기 퇴근이 가능해지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가기 시간이 생기겠죠. 아, 픽업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오다가 만약에 끝나면 뭐 가족이 있으면 휴가 가고 싶다. 그럼 한 일정 기간 좀 쉬었다가 다음 오더를 다시 찾아도 되고.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쉬는데 이제 용차는 해당 오다가 끝나면 쉴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리점 기사로 있으면 CS 부분이나 이제 집하시는 분들은 뭐 거래처 픽업, 뭐 결제 금액이나 뭐 채권 등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이제 배송하고 반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뭐 분실이나 파손 그런 사고건도 SM 때보다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없는 편이고.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내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게 전 제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으시면 단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단점은 불안한 미래에